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일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일제지를 제가 뉴스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공시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약간은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리포터를 한번 오늘도 작성해 봤습니다. 자, 국일제지의 대표 회사가 지금 최우식으로 돼 있죠. 이분이 지금 사고를 크게 쳤어요. 솔직한 말로. 이 소액 주주분들이 48,000명이 있는데 이 돈으로 환산해도 한 3천억 이상은 거의 뭐 날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최우식 국일제지 대표이사가 지분 32.13%를 갖고 있는데 이 주식수가 이 4,100만 주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의 이 장난질을 쳤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3천억이 날라갔어요. 이 사람이 이 4,100만 주를 가지고 290억 정도의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290억을 도대체 어디서 받았냐? 이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국내 증권사 6개에서 지금 돈을 빌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에서 한 2개 정도. 요 금액이 한 120억 정도를 지금 빌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증권사한테 오히려 빌린 게 우리한테는 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정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관리 종목 그다음에 뭐 거래 정지가 당했으면 다시 또 재개가 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는 반드시 국일제지를 오늘의 뭐 포인트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 팩트는 상장 폐지 절대 안 시켜요. 국일제지에. 상장 폐지 시켜버리면 이 120억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축은행보다는 이 증권사 6개에서 단돈 1원도 손에 절대 안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통 애널리스트 정도 될 정도면 그래도 뭐 상위권 공부를 했던 분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증권법에 대해서 모를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증권법은 뭐 자본시장 위반이라고 곧 나오겠지만은 이 120억이라는 돈을 최우식 대표가 증권사에서 빌렸기 때문에 바로 이 거래 정지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공시를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이 120억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찾아내면은 뭐 상장 폐지 뭐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수순대로. 아직까지는 이 증권사에서는 국일제지를 살려두고 있다. 거래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빌린 게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이 대부업체에서 한 170억 정도를 빌렸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한 92억 정도를 매도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금 오늘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보면 산업은행에서 지금 90억을 또 빌렸는데 이 도대체 90억을 가지고 뭐 했냐? 회사 운영을 했겠죠. 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 그다음에 또 자재를 또 사와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돈을 준데 한 50억 뭐 40억 이렇게 빌렸는데 이걸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다. 이 이자만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또 연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지분 32%를 4,100만 주를 290억을 지금 대출을 받았다. 그 중에서 증권사한테 120억하고 저축은행하고 120억을 지금 돈을 빌렸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부업체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에 또 갑자기 산업은행이 90억이 뻥 튀어나온 거죠. 오늘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최대 주주가 아닌 이상 모든 우리가 그 회사의 지분 5% 이상만 가지고 있으면 경영권에 참여할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 투자입니까? 이걸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돼요. 지분 5% 가진 사람은 주식 한 주만 팔아도 어떻게 된다? 바로 공시를 내야 된다. 지금. 그래서 4.999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멜리니치나 JP모간이 아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이 자본시장 위반이 좀 들어간다. 왜? 공시를 안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도 공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제공 사실 공시 위반이 정황이 나와요. 이 정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경찰서 가면은 많이 나오죠. 어떠한 정황이 있는데 증거는 없다. 그럼 그 정황을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죠? 경찰이나 뭐 검사나 수사권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찾아내기 쉬워요. 네.
자, 삼면이 바다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북한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영화 타짜 원을 보면은 이 DK 원이 이 밑장빼기예요. 이게 바로 정마담인 것 같습니다. 이 고니가 이 정마담한테 뭔가 이 밑장빼기에서 아기를 역이용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기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역이용했다는 거죠. 고니가 그 영화의 결론이에요. 중요한 건 그 많은 돈들은 과연 누구 돈이냐? 바로 소액주주 우리의 돈이라는 거죠.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불태우고 총으로 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선장은 결국 나중에 도망가지만 그 선장은 자기 돈인데 결국 도망을 가죠. 그 영화에서는. 자, 여기서 이 DK1이 페이퍼 컴퍼니가 거의 100%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최우식 대표가 돈을 받았어요. DK1한테 주식을 주고 DK1한테 98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K1은 또 그 주식을 1,300원대에 팔았어요. 그 차익을 얼마 남겼다? 30억 정도 남긴 거예요. 상당히 좀 고약하죠. 상당히 DK1이라는 곳이 계속 저는 상당히 고약하다 이런 경우인데 이 대부 업체도 굉장히 뭔가 정황이 있어 보입니다. 왜 정황이 있어 보이냐? 거의 2,000원에서 거의 뭐 1,000원대까지 굉장히 이틀 동안 2, 3일 동안 주식을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 증권사 6개 증권사하고 국내 증권사 6개예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2개에서는 120억을 지금 믿고 있는데 주식을 다 팔고 거래 정지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지금 도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일 제지를 반드시 거래 재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산업은행도 역시 상장 폐지시켜서 어떻게 해버리면은 돈 못 받습니다. 90억 날라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 지금 거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 수사 정황이 보이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시장 법을 위반하면 바로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DK1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은 사실 뭐 돈 빌리고 내가 주식 팔았다. 근데 뭔가 어떻게 결정적인 타이밍에 주식을 팔았는지 참 그게 의문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날짜를 보니까 이 가장 이 문제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이 보면은 보니까 3월 8일부터 여기 한 4일 동안 생쇼를 한 거예요. 4일 동안 생쇼를 한마디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한 3월 8일 날부터 개인이 또 엄청나게 사들여요. 왜? 저가 매수로 인해서 한 방 끝내려고. 이거 사서 어떻게 된다? 한 방 해서 인생 끝내려고 들어갔다가 다 쳐물렸죠. 다 쳐물려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죠. 역시 인간은 탐욕 앞에서 광기를 자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광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술과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죠? 담배 한 가치만 하루에 피웁니까? 아니죠. 하루에 담배 한 갑이 20개치가 있죠. 그걸 다 피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0개를 또 피우고 소주 처음에 한 잔만 마시고 끝나나요? 소주를 한 잔 마시다 그다음에 한 병 마시자. 그다음에 3병, 4병 마시고 자 이렇게 인간의 광기를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여요. 근데 여기 외국인도 좀 사들여요. 근데 여기 보면 외국인이 또 여기서 또 사들입니다. 이게 지분 5%를 어떻게 늘리는지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 이것도 정황이 보여요. 벌써 정황이 3개 정도가 보이죠. 이 사람들이 다 타켓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에 올라갈 타켓이다. 제가 법리화를 뭐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화가 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신용 비율은 여기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당했으니까 신용 비율은 벌써 뭐 2%, 4%였는데 1.56%. 신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대 매매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어요. 오늘 좀 짜증나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현실인데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일제지가 사채업자가 지금 매도하고 DK원이 매도하고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매도하고 이렇게 생쇼하는 동안 이 거래 대금이 저거 한번 대충 얼추 한 1,300원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줬습니다. 뭐 박앤세일 해서 저거 1,300원에 계산했는데 이게 억, 10억, 100억, 2,600억이에요. 2,600억이면 누군가는 1,300억은 던지고 누군가는 1,300억을 사들였나요? 이게 50대 50? 대충 해도 1,000억은 누가 매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거기서 물론 자전거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1,300억에서 최소한 우리가 1,000억만 잡는다고 해도 이 최우식 대표, DK원, 이 사채업자 이쪽 세 개 라인에서 지금 돈이 최소한 엄청 날라간 거죠. 이게 한 400억 정도가 지금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최우식 국유재지 대표 이사가 증권사한테 돈을 빌린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시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뉴스 나오지만은 이 증권사에서 이 국일제지를 어떻게 작업하냐 우리는 굉장히 여기다가 기대를 걸어야 돼요. 대부업은 끝난 거고 이 산업은행도 굉장히 지금 보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 최우식 대표가 국일제지 이 사건만 모여서 안방 미팅만 했다. 그리고 지분을 정리해버렸다. 이것은 사실 정상 참작을 받기에는 좀 그렇죠. 뭐 저거 판사가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DK원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제가 한 2번 정도 찾아갔는데 굉장히 멀어요. 갔다 오고 나서 어제 제가 방송을 못 했는데 지금 약간 몸살기가 좀 있어요. 약간 열이 나고 좀 피곤해요. 그때 또 퇴근 시간에 또 막혀가지고 자 이렇게 그렇게 뭐 몸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주사 한 방 맞으면 돼요. 병원 가서. 그리고 뭐 한 며칠 쉬면 다시 몸이 컨디션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렇게 돈을 잃고 나면은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이 교통사고 나서 뭐 그 사고 현장을 한번 보면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번 이렇게 거래가 한번 정지당한 걸 한번 보면 다음에 배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 2,600억 정도의 이 거래 대금을 다 금감원에서 조사합니다. 계좌 추적 다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산 이 것들을 다 계좌 추적 다 합니다. 2,600억을 이 계좌 추적하는데 요즘은 하루도 안 걸린대요. 왜? 컴퓨터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요 DK1이 이 김 대표라고 있는데 여자분이더라고. 근데 거기에 이 돼지가 있는데 세 개의 동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는 가장 작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가장 작은 그 하나가 한 150평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350억을 주고 인수한다는 건지 처음부터 이거 고니한테 밑장 빼기에 완전히 당했다. 우리가 밑장 빼기에 당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밑장 빼기 당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봉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소액 주주가 4,000원 이상에서 다 물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4,000원 곱하기 1억 2,700만 주인데 이거 계산기 대충 두들겨도 5,000억이에요. 이게 5,000억에서 이 개인들이 뭐 한 70% 뭐만 갖고 있어도 50%만 갖고 있어도 최소한 이게 상당히 한 5천억, 2,500억 정도가 지금 날라간 거예요. 개인 돈이. 거의 한 3천억 정도가 우리가 날린 거예요. 지금. 상당히 뭐 개인 3천억이네 4만 8천 명의 소액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돈으로 환산해도 최하가 이 1,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500은 거의 한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최하가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 4천, 5천 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수두룩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4,000원대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4,000원을 깨면 안 되는데 이게 2022년 3월 21일 딱 1년 전이네요. 거의. 이 1년 전에 거의 여기가 문제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번 2021년 1월 24일 날 이게 3,200원 한번 찍었거든요. 그 아래 꼴이 생기면서 이 주식이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 1월 달하고 거의 3월 달 한 두 달 사이에 주가를 약간 올렸단 말이에요. 이 속임수였어요. 여기에 속임수에 우리가 걸려든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상당히 굉장히 3,500원에서 이 4,000원. 여기서 이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일제지의 이 밑장 빼기에 우리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때도 이 거래량이 좀 괜찮게 됐어요. 또 보면은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주가도 괜찮게 올라간다 이런 희망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또 안심을 했었다고. 안심하는 찰나에 투매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막 갑자기 뭐 이렇게 한 대 얻어 맞은 거야 뒤통수로. 그러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죠. 이게 멘붕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손절을 못 쳐버린 거예요. 왜? 대부분 4,000원 이상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후행성 지표를 보고 과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미 손실이 뭐 마이너스 뭐 40% 이상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손절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액 주주들이 사실 어떠한 특정한 정보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뭐 생산직이나 뭐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 투자에 불과한 거라고요. 경영은 회사 오너가 하는 거고 이 일은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우리가 보고 물론 배팅을 하지만은 그때도 그 기업을 보고 배팅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좀 미숙한 면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최우식 대표가 한다는 게 참 답답하다는 그런 면이 생깁니다.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새로 인수할 사람들이 거의 400억 가까이 들고 와야 이걸 뭐 정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국내 6개 증권사와 저축은행 2개에서 120억을 국일제지 대표이사 최우식이라는 사람이 빌린 게 우리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거를 점점점 빚이 많아지면은 누군가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빨리빨리 빚 청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있어야 이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게 나오죠. 지금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황이 보이죠. 수사 정황이 보여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차츰차츰 공시를 계속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산업은행에서 빌린 것도 불행 중 다행이에요. 왜냐, 이거 상장 폐지해서 후지 조각 시켜버리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공장해서 땅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돼요. 자, 우리 국일제지에 제가 인공위성 사진을 한번 봤어요. 여기 평지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땅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요. 뭐 유동자산은 많이 움직이시는 자산이지만 이 부동자산 이런 부동산 자산이 국일제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땅값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쪽이 천리가 이동면이 좀 호재가 또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쪽에 보면은 여기 남사면이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 35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이쪽에다가 남사면에다가 한다. 왜? 여기 동탄이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평택도 가깝고 그래서 이쪽은 산이 너무 크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국일제지가 있는 이동면인데 이 반도체하고 국일제지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했는데 국일제지에 그래핀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핀하고 반도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350억을 투자하니까 굉장히 국일제지한테는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반경 뭐 3km, 4km 하나 리조트 여기 뭐 골프장도 있고 뭐
여기 가가에 뭐 요즘 리조트라 그러는데 가가에 콘도라 그러죠. 뭐 6.8km 이쪽이 뭐 7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는 뭐 용인 터미널이 한 3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요 반경 요쪽이 남사면 쪽에 한 5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국일제지가 제지 업종이지만 결론은 반도체 만드는 그런 그래핀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에서 35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거의 300조를 투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산업은행에서 이 회사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또 가지고 담보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만 하나만 가지고 또 다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한 전문 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하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전혀 뭐 다른 내용이지만은 이 눈높이 교육 대교가 있는데, 이건 여기에 바로 이 국일제지하고 비슷한 물류센터가 굉장히 커요, 여기가. 이런 많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이 계열사부터 해서 이쪽이 좋은 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교가 불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몇 개씩 나왔어요, 지금. 팩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고통스럽게, 뭐 자괴감이 들 필요가 없어요. 나를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오가 중요해요. 저도 뭐 안성에도 갔다 오고 여기 천리도 갔다 와서 한 3번 갔다 오니까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가오가 항상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또 뭐 방송한 내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도움이 안 돼도 뭐 계속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과 희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래가 3일 동안 정지가 됐는데, 자, 이게 거래가 재개가 돼도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1,000원 이하로 거래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뭐 던질 수가 없어요. 계좌 마이너스 90%인데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니까 뭐 그나마 거래가 되기를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 시총이 1,000억인데 이 소액주주가 돈이 지분 70%만 해도 700억, 6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600억 근데 지금 거의 3,000억, 4,000억에서. 자, 그래도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루하루 좀 기다리시고, 내일 또 프라이데이인데 뭐 내일 또 공시를 보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참 공시도 안 나와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오늘같이 좀 공시도 나와주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 토요일 일요일 뭐 애널리스트 다 쉬고 뭐 기자가 또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꾹꾹 참고, 또 저 방송 보시고 소중한 댓글,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 찍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